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와, 진짜 뭐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또 스위스는 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이제 자고 일어나면 뭐 새로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참 거의 글로벌 증시의 시계 제로 수준입니다. 자, 이제 뭐 앞에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고 환율 그 하한 페그를 없애버렸다. 이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저한테 새벽에 누가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증시의 호재야 악재야 플러스야 마이너스냐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정확하게 분석할 만한 제가 실력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 스위스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아주 극도의 안전자산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밖으로 빼낸 그 캐리 트레이드가 스위스에서 꼭 우리나라로 오라는 이 보장은 없고요. 또 반대로 또 안 좋은 점은 이 스위스 중앙은행의 이런 이 전격 조치는 뭔가 디플레이션하고 안 좋은 좀 이 냄새를 맡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라면 ECB의 양적 완화가 이제 진짜로 임박했구나.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래서 보시다시피 좀 서둘러서 어떤 좀 이 극단적인 이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크게 안 좋을 것은 없는 소식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보신주의의 코멘트였나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하고 접점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스위스 중앙은행 보도자료입니다. 바로 이제 오늘 미국 개장 전에 나왔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환율 이제 페그제를 쓰고 있었거든요. 하한선을 두는 이거를 폐지하고 금리를 50bp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스위스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0.25%의 보관료를 받아왔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0.5%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서 0.75% 마이너스 금리가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예금이나 수신 내 그런 영업을 반려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게다가 환율 하한선을 폐지했으니까 어떤 환차익을 노린 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도 우리는 뭐 거부하고 싶다. 그동안 이 환율 하한선 지키느라고 힘들었는데 그거 다 그냥 버리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제발 스위스 금고에 들어있는 돈들 좀 가지고 밖으로 나가시오. 네? 더 이상 이제 캐리 트레이드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온 돈들은 과연 이제 어떤 수요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극도의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아시아로 들어오는 캐리 트레이드까지는 연결이 안 될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금 시장이나 달러나 이제 미국의 이 국채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이 시끄러우니까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토마스 조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바로 열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일단 스위스 프랑이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달러 강세 기조를 이제 사실 생각한다면은 유로하고 스위스 프랑은 약세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어떤 환율 관리를 이제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해 마이너스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 이제 유가 하락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외환 시장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디플레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제 인하를 시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장기로 봐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현재 유가 하락하고 이제 오늘 결정한 데 따른 이제 환율로 봤을 때 향후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만들어낸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 또 한번 환율 전쟁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부추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요 이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직접적인 이 영향보다는 왜 저랬을까 이렇게 좀 어떤 복심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스위스 프랑 환율은요 그동안 이제 120엔에 묶여 나섰던 이 폐기제를 한선 포기하면서 하루 만에 16%가 급락하면서 120N이라고 잘못 말해요. 어쨌든 1.220에 대한 이 교환 가치가 1.0016으로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유로당 스위스 프랑의 1.2 교환 가치가 지금 1.0017로 뚝 떨어지면서 사실 그동안 1.2라는 이 환율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해온 건데 이제 이걸 포기하자마자 적정 환율로 급하게 복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런던과 월가의 어떤 컨센서스는 어떤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UBS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크리딧 스위스는 스위스 중앙은행은 사실상 긴축기조다. 금리를 내렸는데 왜 긴축기조냐면은 오히려 그동안 환율 방어하느라고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대처대조표상 너무 부담이 컸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제 뭐 모르겠다. 내실을 기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쭈리히에 있는 뱅크제이 사라야는 최근에 달러 강세는 ECB의 양적 완화를 앞두고 사실은 백기 투항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시티 인덱스는요. 글로벌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었고 이거는 결국 미증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다 필요 없고 이제 ECB 양적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게다가 규모도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저렇게 나선 것이다. 그 다음에 로얄 런던 에셋 매니지먼트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ECB의 이제 이 양적 완화가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한 후에 급하게 이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 좀 리액션 볼까요? 스위스 종합지수는 일간으로는 거의 25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이게 뭐 개별 주가도 아니고 8.67%가 하루 만에 빠져버렸는데요. 시총이 오늘 121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는 좀 더 커져가지고요. 90선 넘은 이후로 이제 뭐 브레이크가 없는 거의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스위스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어디로 갈 것이냐. 당연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에 쏠리면서 국채 금리가요. 하루 만에 7.5% 급락했고 이제는 국채 금리가 1.7% 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달러 엔 환율은 달러 강세에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고 116엔대로 다시 이제 급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때는 이제 어떤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라는 엔화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성격보다는 달러엔 환율의 이제 숏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이것도 어쨌든 투자자산 클래스로서는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 같은, 먼저 금부터 볼까요? 금 선물은 오늘 2%대 상승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이제 극단적인, 아주 극도의 안전자산 클래스이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마이너스 0.75%까지 우리가 보관료를 내면서까지 예금을 하는 필요는 있을까? 그럼 거기서 빠져나온 돈은 어디로 가느냐? 금하고 달러, 그 다음에 미 국채, 이런 데로 이제 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구리 선물인데요. 발표하자마자 급등을 했다가 결국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4.6%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원유군요, 원유. 원유가 이제 마이너스 4.6%. 그래서 앞에서 보신 대로 발표하자마자 캐리 트레이드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유럽 증시의 상승 이런 걸 보고서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다시 지금 글로벌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반영된 것이다 해가지고 오늘 46달러 선까지 크루드 오일이 지금 후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은 또 다행이네요. 닥터 카퍼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경제학 박사급의 거의 이제 이 어떤 해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구리를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2.95%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분의 한 3분의 2 정도를 현재 만회해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면요. 사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닥터 카퍼, 닥터 구리의 경고는 중국 주식을 매도하라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구리 선물하고요. 홍콩 상해 지수하고 거의 이제 동행 추세가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상해 지수는 최근 급등을 했고 구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의 이제 어떤 안도감을 주었던 오늘 결과였다. 금융위기 이후에 상해 지수하고 구리 가격의 동행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좀 부담이 하루 만에 좀 덜어졌다. 이제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스케뱅크 측에서는 스위스하고 덴마크가 서로 유동성을 놓고 핑퐁 게임을 한다. 오늘 스위스가 이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75%로 전격 인하를 해서 제발 국내에 몰린 유동성 좀 스위스에서 좀 속된 말로 꺼져달라는 신경질적인 이런 스탠스였는데 현재 덴마크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0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스위스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저쪽으로 이제 갈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황에 대해서 덴마크도 결국 기준금리를 0.1% 정도 추가 인하해가지고 금리를 더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ECB의 양적 완화는 1월 22일 날 나온다라는 이제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7,500억 유로. 그 다음에 기간으로는 한 1년 6개월 정도. 2016년 내년 9월까지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월간으로는 한 400억 달러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장단기에 이런 뭐 2년물에서 뭐 한 15년물, 예. 이런 광범위한 국채 매입 기조를 전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실적 내용 좀 볼까요? 어제 JP모간 체이스하고 웰스파고 실적 실망에 이어서 오늘은 월가의 이제 제 2라운드였었는데 시티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시티는 좀 더 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덜 컸지만 어쨌든 실적이 예상에 미달을 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때 도대체 얼마나 크게 빵꾸가 났길래 그렇게 돈을 2조 달러를 갖다 퍼다 줬는데도 아직도 구멍이 안 메워지느냐라는 이제 분석도 있지만 이런 이제 월가에서 그동안 이제 추진해 왔던 원스톱 쇼핑 글래스 스티글법을 깨버린 이제 시티의 이 주인공격인 위상이 이제는 안 통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좀 현재 비관론이 좀 일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핀테크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 합성을 하고 하는데 이런 사실 전자금융의 비중은 금융업종의 이 마진을 떨어뜨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뭐든지 이제 이런 자동화나 이 기술 발전은 좀 인건비나 수익에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다행히 그래도 56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렇게 스위스 중앙은행의 전격 금리 인하하고 환율 하한 폐지는 우리한테 뭐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호재냐 악재냐를 이제 판단했을 때 한 51대 49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